네, 6월 23일 목요일장 마감됐습니다. 오늘부터는 또 전국의 장마 전선의 영향을 받으면서 세찬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하늘처럼 또 시장도 힘든 하루였습니다. 내일 시장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고엔스탑을 통해서 내일장 대비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MBN골드 이창원 매니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창원입니다. 네, 오늘 이창원 매니저님과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마지막 순서로 준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일경제TV 유튜브 채널 들어오셔서요. 고민되셨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한꺼번에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종목 고민 해결 마지막 순서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순서로는 내일장에서는 어떤 이슈들을 주목하면 좋을지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장이 또 코스닥이 엄청나게 빠져가지고 깜짝 놀랐는데요. 네, 오늘 코스닥이 이제 빠진 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네. 자, 먼저 이제 첫 번째로 그동안 어떻게 보면 약간 불패신화였던 2차 전지, 2차 전지 그 소재 관련주들이 오늘 급락 나왔습니다. 네. 에코프로비엠, 뭐 대표적으로 LNF, 이제 시장이 떨어져도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또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좀 주목을 했고, 그 다음에 최근에 매수 들어가신 분들도 있을 텐데 오늘 이제 장중에 아무래도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또 적잖이 좀 당황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시총도 굉장히 좀 크다 보니까 코스닥을 밀은 또 결정적인 원인이 2차 전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숭이 두창 관련주. 네. 원숭이 두창 관련주 오늘 그 차백신연구소 한가 갔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보고. 그리고 이제 뭐 HK 이노엔 그리고 또 파미셀 같은 지금 관련주들 그리고 뭐 개별주들도 오늘 좀 많이 밀렸는데요. 이런 종목들이 오늘 그 이제 시장을 끌어내린 결정적인 원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보면은 그 또 이제 특히 코스닥이 많이 빠졌어요 오늘. 네. 이제 코스피도 당연히 이제 1%대 하락을 보였지만은 상대적으로는 강했는데 지금 이제 코스피만 제가 적어놨는데 이게 이제 그 원고를 넘길 때 이제 한 3시 정도에 제가 넘긴 거예요. 네. 근데 그때는 코스피만 개인들 매도였는데 오후 거의 마지막 들어서는 코스닥까지 개인들 투매 나오더라고요. 그럼 보통은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하고 외국인 기관들 중에서 이제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매수 포지션으로 개인들 물량 받으면 보통 그런 장은 상승장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개인이 매도하고 기관 외국인이 매수 포지션이면 보통 그날은 상승이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은 개인들이 매도하는데 시장이 상승이 아니고 오히려 하락 났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 내일 여러분은 이제 언론 뉴스 기사 많이 보셨을 거예요. 내일 여러분들 역대급 반대 매매가 나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시장이 워낙 많이 빠지고 지금 반대 매매 신용 잔고가 11배나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내일 아마 뭐 이거는 이제 신용 쓰신 분들 정말 심란하시겠지만은 일단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아파트 경매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내가 돈이 예를 들어 1,000만 원이 있는데 신용을 2,000만 원을 썼어요. 그러면 주가가 30%만 가도 원금 대비 따블입니다. 그런데 시장이 이제 떨어져서 거기를 이제 터치를 하게 되면 당연히 반대 매매가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내일 반대 매매가 엄청나게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내일 반대 매매를 우려한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가 오늘 오후에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시장은 그 개인들의 매도로 더 많이 떨어졌다. 근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이거는 이제 기존에 이제 신용 매수를 안 한 투자자 입장에 생각을 한번 해보면 그러면 그 시장을 하락하는 요인이 이런 그 개인들의 신용이라면 신용 매수나 이런 걸로 이제 기관 외국인이 누르는 거라면 만약에 반대 매매 역대급으로 나오면 그 신용 물량 받아가지고 기관 외국인이 올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율이 1,300원을 터치해서 이제 앞으로 방향성이 어떻게 될까?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제가 근데 자료를 하나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따가 한번 제 밴드 자료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 네이버 주식 밴드. 그리고 여기 보면은 오늘 그래도 시장이 안 좋은 가운데에서도 상대적으로 강한 섹터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원전 쪽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굉장히 강한 호조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뉴스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여기 매일경제도 제가 오후에 계속 보고 있었는데 그대로 코멘트 나왔기 때문에 저도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전 정부에서 5년 동안 정말 그 조금 어떻게 보면은 조금 너무 역행을 했다. 그래서 이제 원전을 지금 현 정부의 이제 중요한 에너지 정책으로 다시 가져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오늘 이제 원전 관련주가 좋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관련돼서 볼 건데 그 전에 제가 지금 방금 환율 얘기했잖아요. 그 이거 한번 보면서 지금 혹시 띄워주실 수 있나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노트북으로 뭐 하나 켜놨는데 네.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게 그 화면이 좀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그동안 환율이 1,300원을 넘었을 때 그 지금 그 수익률이에요. 수익률 보면은. IMF 외환위기, 닷컴 버블, 카드채 위기, 금융위기, 경기 침체. 이거 지금 이거 하는 건데 그 환율이 1,300원을 넘었을 때 IMF 때 43% 빠졌었고요. 그러니까 그 전부터 빠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닷컴 버블 때 40%, 카드채 위기 때 24%, 그다음에 금융위기 때 2008년 36%, 이번에 거의 30% 빠졌어요. 근데 지금도 그렇게 빠진 건데 1,300원을 터치하고 환율이 안정되면서 과거에도 보면은 그 이후에 1년 수익률을 보면 IMF 외환위기 이후에 1년 동안 35% 올랐고요. 닷컴 버블 때는 지수 70% 올랐고 카드채 위기 때는 30% 올랐고 그다음에 금융위기 때는 25%의 지수 상승을 다시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이거는 지난 과거의 통계치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1,300원 갔으니까 또 나라 망할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네. 과거를 보면은 그때 기준으로 1년 후에는 지수가 다 올랐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 물론 리스크 관리도 해야 되고 당연히 시장이 지금 안 좋은 거는 맞지만 그렇다고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관점에서 제가 종목 얘기하기 전에 먼저 자료 하나 보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달러가 다시 또 1,300원까지 올라가면서 시장에 대한 더 먹구름이 몰려오는 느낌이 들었는데 네네네네. 그래도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또 투자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네. 리스크 관리를 또 해야 할 텐데 내일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공략하면 좋을지 내일 시장 공략주도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우리 기술 가지고 나왔어요. 네. 제가 이제 그 내일자 주목해봐야 될 이슈에서 마지막으로 정했던 바로 그 주제에 관련된 원전 관련된 이슈인데요. 우리 기술 여러분들 지금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우리 기술이 원전 관련주라는 거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보면은 그 해상 부유식 해상 풍력 프로젝트 진행. 그래서 이게 뭐냐면 부유식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서해 바다 앞바다에 그 이제 서해 앞바다에 그 이제 해상 풍력 우리가 이제 대관령 이런 데 가다 보면은 보이잖아요. 풍력 네. 돌아가는 거. 거기에 이제 대관령에도 할 수 있지만 이제 산림의 손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서해 앞바다나 이제 바다에다가 풍력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때 이 바다에다가 아예 기둥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수심이 얕은 바다에다가 기둥을 박아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풍력을 세우는 게 그게 상강 MNT. 그냥 이제 기둥을 세우는 게 있고 아니면 그냥 풍력 자체가 이렇게 그 부유식으로 해서 말 그대로 떠다니는 해상 풍력이 있어요. 오. 그거를 지금 그 우리 기술이 또 진행을 하고 그게 있어요. 서해 바다에 있는 건가요? 네, 인제시장에 인제시장. 아. 예, 그래서 이게 또한 이게 부유식 해상 풍력. 그러니까 이제 그 해상 풍력은 기둥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직접 떠다니는 그 형태가 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부유식 같은 경우에는 좀 수심이 깊은 해상에 또 맞을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래서 이제 뭐 SK 플랜트와 기술 협력 MOU 체결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원전 관련주로 이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 기술에 대한 지금 한번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자 한번 그 우리 기술 차트 한번 보시죠. 자 이제 우리 기술의 차트입니다. 오늘 이제 그 방금 제가 얘기했었던 윤석열 대통령께서 앞으로 이제 원전을 키운다 이런 만약에 그런 또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지난 5년 동안 그 탈원전을 하지 않았으면 이미 우리나라는
전 세계 원전 수주를 섞어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제 그만큼 앞으로는 이제 다시 되돌려서 시간을 되돌려서 본격적으로 다시 원전을 집중적으로 키우겠다. 이렇게 이제 밝혔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 기술이 우리가 테마주 보면은 원래 제일 많이 올랐던 게 뭐 한신기계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한신기계 보면은 얘도 오늘 튀긴 튀었습니다. 근데 약간 이제 테마주거든요. 네. 그래서 그 원전 관련주 튈 때 제일 많이 튀었던 애고요. 그 두 번째가 이제 보성 파워텍 이런 종목들입니다.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는 그 모멘텀도 있고 원래는 이제 뭐 세력들이 한신기계를 이번에 땡기기 시작했으니까 한신기계가 대장이 된 건데 원래는 우리 기술이 원전 관련해서는 과거에는 대장이었거든요. 그래서 한신기계로 좀 그 쉽게 얘기해서 기관 외국인들이 많이 해먹었으니까 이제 우리 기술이나 이런 것 조금 다시 밑에서 매집해가지고 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면서 우리 기술 한번 오늘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오늘 원전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여왔는데요. 또 이렇게 정부 정책에 따라서 또 신한울 3, 4호기도 건설 재개가 네, 또 맞아요. 빨라질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와중에 내일 시장 종목은 또 우리 기술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가격 전략도 저희가 함께 세워봐야겠죠. 목표가랑 손절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일단은 목표가는요. 여기 보시면 그 지난번 급등했을 때 급등하고 추가 급등 못하면서 한 2주 가까이 옆으로 횡보한 기간이 있었는데 여기가 좀 매물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단기 급등 나오면 차익한다는 관점에서 2,600원을 제가 오늘 고엔스탑 그 우리 기술 목표가로 잡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손절가는 여기 보시면은 전저점 이탈하면 그때 손절할게요. 그래서 1,8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창원 매니저님의 내일 시장 공략주는 우리 기술입니다. 목표가는 2,600원, 손절가는 1,800원으로 가격 전략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핫했던 10가지 종목들 고엔스탑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기 검색 키워드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터넷 대표주 자리했고요. 해운주와 게임주, 쌍용차 인수, 바이오시밀러, 화장품, 원전 관련주, 2차 전지, 코로나19, 메타버스까지 자리했습니다. 어떤 종목들일지 종목명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네, 여기서는 첫 번째로 오늘 해운주 굉장히 약세를 보여왔는데요. HMM이 이제 2분기를 정점으로 실적이 피크아웃이 나올 것이다라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오늘 약세를 보였습니다. 네. HMM은 내일 시장에서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저 고의견 드릴게요. 왜냐하면 그냥 이제 피크아웃이라는 말이 이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에 정말 피크아웃이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네. 근데 피크아웃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쭉 올라가다가 고점을 찍어서 더 이상은 못 가고 여기서 이제 횡보하거나 아니면 거기를 정점으로 이제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HMM도 떨어졌어요. 그럼 잘 보세요. HMM이 4월, 5월 달에는 그래도 올랐어요. 네. 그러면 그 무슨 말이냐면 4월 달, 5월 달은 2분기란 말이에요. 그럼 오를 때는 무슨 얘기 나왔어요? 2분기 실적 좋다. 근데 떨어지니까 뭐라 그래요? 2분기 실적은 좋은데 피크아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저도 뭐 제가 방송하는 사람이지만은 조금 말장난이 좀 심해요. 아니 올라갈 때는 2분기 실적 좋으니까 그 모멘텀으로 올라가다가 갑자기 떨어지니까 2분기 실적은 좋지만 2분기 실적을 정점으로 떨어질 것이다. 그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그럼 다시 올라가 보면 다시 HMM 밑에서 개인들 그 리포트 보고 매도 쳐가지고 다 매도 쳤어요. 무서워서. 그러면은 기관 외국인들 잡아가지고 올리면서 뭐라 그래요? 2분기 실적이 정말 좋다. 네,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그 사실 끼워 맞추기. 그러니까 그 종목들 요즘에 보면은 삼성전자도 매도 리포트, 그러니까 목표가 우리나라는 매도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직접적으로 그 회사 보고 이 회사는 진짜 안 좋다. 이거 무조건 매도해라. 이렇게 확실히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는 증권사에서 매도라는 얘기를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어떤 특정 기업에 대해서 자꾸 매도라고 하면 그 회사가 뭐 시비 발행하거나 자회사 상장할 때 그 증권사 이용을 안 하기 때문에 보통은 중립이라고 하면 거의 매도예요. 네,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그 어떤 그러니까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 주가가 움직임에 따라서 자꾸 이제 요즘에 워낙 시장이 안 좋으니까 시황이 계속 바뀌는데 오늘도 이제 삼성전자 중립 얘기 나왔는데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문제가 없다. 이거는 그냥 단순히 종목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되고 또 시장에 수급이 들어오면은 종목도 올라가면 거의 대부분 다시 다 목표가 상향과 시장의 매수 리포트. 그러니까 항상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고 지수가 종목이 떨어지면 그 종목은 어차피 호재와 악재가 다 상존하는데 떨어지면 악재에 집중하고 올라가면 호재에 집중하는 거예요. 어차피 호재와 악재는 다 있거든요. 모든 종목이.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HMM은 뭐 지금은 물론 시장이 많이 떨어지면 더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시장 반등 나오면 여지없이 반등 나올 수 있다고 봐서 그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피크아웃 우려가 너무 과도한 게 아니냐라는 네네. 말씀으로 정리를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 또 이제 3분기가 해운주에서는 또 계절적 성수기로 불리기도 하고 네네네. 이제 경기 침체 분위기가 조금 더 지나가면은 컨테이너 수요도 늘어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 지금 이거는 조금 과도한 우려라고 보는 게 좋을까요? 네, 과도한 우려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마이너스 5.51%가 빠졌는데요.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그 대부분의 종목들이 4, 5%는 그냥 빠졌어요. 네, 그래서 우선은 물론 뭐 내일 시장이 또 흔들리면은 한 번 더 빠질 수는 있겠지만 네. 저는 그 뭐 피크아웃 우려로 빠진 건 아니다라는 관점에서 그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HMM은 시장이 반등하면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 의견으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에 위치한 KG ETS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쌍용차 인수전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네. 또 KG랑 이제 쌍방울이 네. 이제 2차전으로 가는 네.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 또 인수 자금을 마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오늘 강세를 보였는데 내일 시장에서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KGETS는 그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KG그룹 같은 경우에 원래 KG그룹이 우선협상 대상자예요. 네. 그러니까 먼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지금 선점을 한 건데 이번에 이제 쌍방울이 400억을 더 써냈어요. 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면 KG는 우선협상 대상자이기 때문에 만약에 KG그룹이 쌍방울이 제시한 400억 이상, 그러니까 400억을 더 써냈는데 그거 이상만 맞춰서 그냥 써주면 그럼 KG그룹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원래는 사실 뭐 이번에 쌍방울이 KG그룹이 제시한 금액보다 뭐 한 1조를 높게 썼다. 그냥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면은 KG그룹이 저거는 정말 저 금액으로는 못 이기겠다 하면은 그냥 쌍방울이 인수가 되는 건데 400억 정도면은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갈 것 같아요. 그래서 KG그룹은 인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쌍용차 토레스 나온 것도 네. 지금 그 사전 계약이 역대급이거든요. 지금 보면은 사전 계약이 지금 그 1만 대를 넘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쌍용차 브랜드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라는 그런 또 반증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한 번 더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네, 이렇게 KG ETS는 코어 혜택을 매각하면서 또 인수 자금을 마련을 했는데 또 오늘 쌍방울은 본사가 압수수색을 당하기도 했잖아요. 네. 이렇게 좀 인수를 관련해서 M&A를 관련하면 조금 더 막 이렇게 너무 변동성이 커지는데 네. 이거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변동성이 크죠. 특히 우리가 이제 쌍용차로는 굉장히 노이즈도 많았잖아요. 그래서 네. 처음에는 에디슨 모터스가 뭐 인수한다 그래가지고 주가가 저점 대비해서 정말 몇 배씩 뛰었는데 결국은 뭐 거래 정지돼 버렸고 그 다음에 쌍방울이 또 한다 그래가지고 쌍방울 관련주들 뭐 다 튀었었죠. 근데 또 폭락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그나마 그래도 KG그룹이 더 가장 현실적이다. 네, 그런 관점에서 그러니까. 무조건 안 좋다, 무조건 좋다라는 개념보다는 그때그때에 맞춰서 옥석 가리기를 해야죠.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그 이번에 이제 일진 머티리얼즈가 그 매각 또 매물로 나왔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회사가 인수할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됐지만 네. 인수 기대감이 있으면 그만큼 또 피인수하는 회사든 인수하는 회사든 변동성이 클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막상 인수하면 또 안 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높은 금액을 써내면 승자의 저주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인수하고 끝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이제 재투자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 투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또 리스크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뭐 인수, 피인수 되는 회사들이 그냥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워낙 그 다양한 경우의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분석해서 매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변동성이 큰 M&A 테마주는 조금 더 빠르게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좀 네. 신중하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유의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째에 위치한 원준인데요. 네. 포스코케미칼과 442억 원의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도 네.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자, 원준은 이게 이제 원준 같은 종목이 네. 요즘 시장을 그 정말 대표해서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시장의 하락과 상승이 자고 일어나면 바뀌어요. 똑같은 재료라도 네. 갑자기 급등했다가 갑자기 급락하는 경우도 너무너무 많은데 일단은 오늘 낙폭은 너무 과했다. 그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요즘 시장이 얼마나 안 좋은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양응 무슨 피아노 건반도 아니고 정말 이 뭐 급등 급락 얼마나 시장이 지금 안 좋고 그 다음에 뭐 재료가 바뀐 게 없거든요. 갑자기 뭐 오늘 악재가 나오거나 이런 것도 없는데 네. 그냥 말 그대로 정말 시장이 너무나 지금 질이 안 좋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를 좀 나타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뭐 똑같은 재료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뭐 이건 다른 얘기지만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해서 오늘 이제 DYD랑 삼부토건이 또 그 내용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삼부토건은 상한가, DYD는 하한가, 뭐 이런 상황이 진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 수급으로 장난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노터스 이것도 뭐 8배 급등했다가 지금 다시 제자리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원준도 또 어제는 급등해가지고 원준 좋은 회사네. 그리고 또 오늘 또 급락했다고 갑자기 하루 만에 회사가 바뀌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어차피 뭐 새로운 재료가 나온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거 결국은 뭐 이게 급락 나온 이유를 굳이 찾자면 개인들이 원준에 많이 들어가니까 오늘 털라고 급락시킨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드는데 또 이러다가 또 내일 갑자기 또 급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오늘 하락했다 그래서 안 좋게 볼 필요는 없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시장이 워낙 이렇게 다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고 이유 네. 없이도 다 빠지고 있긴 하지만 네네. 그래도 호재성 뉴스였잖아요. 442억이라는 대규모 공급 계약 체결이었는데 네. 너무 과도하게 빠진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내일은 네. 다시 급등할까요? 정말 네. 이거는 솔직히 얘기해서 이거 컨트롤하는 세력들 마음이에요. 예. 본인들이 만약에 이거 그러니까 정말 솔직히 얘기해서 이거를 뭐 기술적으로 재료만 가지고 실적이 어떻고 이런 거보다 본인들이 이제 오늘 만약에 급락해가지고 개인들 신용 물량 털리고 손절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밑에서 잡아가지고 이제 쭉 올린 다음에 호재성 기사를 막 내가지고 개인들 붙으면 그때 차익해버려요. 예. 그럼 결국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조금 기관 외국인 세력들 마음이에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그래도 내일 반등은 나올 거라고 봐서 이제 그 의견을 드린 건데요. 요즘에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어떤 재료가 나오고 종목이 움직이는 경우도 당연히 있지만 종목이 움직인 다음에 거기에 따른 후행성 해석들이 많이 붙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종목이 오늘 급등했으면은 왜 이렇게 급등했는지 막 좋은 기사 나오고 다음날 급락하면 이게 또 왜 급락한 거에 대한 이유가 나오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원준 아무튼 뭐 극도의 변동성을 보이면서 정말 막장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재료는 확실히 호재는 맞습니다. 네. 네, 종목은 본인 마음대로 움직이고 있는데 호재는 맞습니다. 네, 수급에 의해서 너무 과도하게 빠진 것 같아서 내일은 일단 반등이 나올 것 같아서 그 의견을 주셨습니다. 바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째에 위치한 한글과 컴퓨터가 네. 신세계와 함께 손을 잡고 자체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네. 한글과 컴퓨터는 내일 시장에서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저는 한글과 컴퓨터 지금 저점 나왔다고 봅니다. 그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한글과 컴퓨터를 보면은 이제 동사 오늘 많이 빠졌어요. 네. 실제로 많이 빠졌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흔히 한컴, 그죠? 오피스 기업으로 많이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컴퓨터에 한글 컴퓨터 또 이제 많이 쓰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인식 자체가 그런 쪽으로 좀 많이 박혀 있는데 이제 한글과 컴퓨터는 그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또 많이 그 미래 성장 그 동력으로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보면 이제 위성 쪽으로도 이제 묶여서 지금 이제 한글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원래 민간위성 관련주로도 한번 또 갔었거든요. 그리고 또 싸이월드, 한컴월드 뭐 해가지고 이제 관련주로도 묶였었고, 그 다음에 이제 메타버스 쪽으로 또 이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메타버스 좀 듣기도 싫어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겁니다. 왜냐면 메타버스 했는데 지금 뭐 아까도 이제 고엔스탑에서 위메이드 이런 거 나왔지만은 메타버스로 올라갔던 종목들이 고점 대비해서 뭐 마이너스 막 70, 80%까지 빠지다 보니까 지금 메타버스라는 얘기만 들어도 싫어하시는 분들 아마 있을 겁니다. 근데 일단은 그 주가가 빠지는 거와 별개로 산업은 성장하고 있는 게 맞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은 그 특히 글로벌 기업 중에 메타,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메타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 이제 메타 기업도 지금 아예 그냥 올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메타버스 생태계 구축에 회사의 운명을 걸겠다라고 하면서 올인을 했는데요. 지금 이제 그 한글 컴퓨터도 이번에 뭐 내용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메타버스 섹터가 일부 종목들은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네네네. 그리고 또 최근 유통업계가 메타버스 플랫폼에 계속 주목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네네. 하락장이 끝나면 메타버스도 같이 다시 반등이 가능할까요? 그거는 근데 그 종목마다 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P2E 쪽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P2E는 플레이 투 언이잖아요. 그래서 그 위메이드나 뭐 네오이즈 홀딩스나 이런 종목들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P2E 쪽은 말 그대로 게임을 해서 잘 보세요. 이게 왜 안 가냐면 제가 근데 이거는 벌써 한 반년째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P2E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또 NC로 막 옮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이제 NC가 그렇다고 요즘에 그렇게 잘 가는 건 아니지만 그 게임주 중에서는 제일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오늘도 상승했고. 근데 P2E 쪽은 제가 왜 좀 부정적으로 봤냐면 그 게임을 하면 할수록 코인이 나오는 구조예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게임을 계속해요? 그리고 그 게임이 막 5년, 10년 롱런하면은 그러면 그 코인이 엄청나게 채굴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코인의 인플레이션은 누가 막을 거냐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쓰는 건 없고 코인만 계속 채굴되면은 결국은 그 나중에는 이 코인의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결국은 채굴량을 조절을 해야 돼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도 그 시가총액이 제일 높은 이유가 그 발행할 수 있는 발행량을 정해놨거든요. 그래서 이만큼 채굴하면 이제 끝이에요. 끝. 채굴량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P2E 게임 같은 경우에는 게임을 하면 할수록 코인 준다 그래서 사람들이 한 건데 그러면은 이 채굴량 만약에 그동안 이제 채굴을 안 합니다라고 해버리면 그 게임을 할 이유가 없으니까 당연히 회사 입장에서도 리스크고 그렇다고 게임을 계속 서비스하면서 코인을 계속 발행하면은 그것 또한 코인이 무한대로 발행되니까 이것도 문제고 그러니까 이래나 저래나 문제예요 P2E는. 그래서 먼저 대박난 베트남의 엑시 인피니티 같은 경우에도 급등했다가 지금 다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한글과 컴퓨터나 아니면은 뭐 시각 특수 효과나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그 컴퓨터 그래픽 관련주들은 저는 잘 될 수 있다고 봐요. 그 다음에 기기 뭐 선익 시스템 이런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잘 될 수 있는데 지금 이런 그 인플레이션을 막지 못 그런 정확한 어떤 그냥 막연한 추상이잖아요. 추상. 그냥 게임하면 돈 준대라고 하는 추상적 개념 말고 이걸 과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그런 그 정확한 그 성립이 안 돼 있는 P2E 쪽은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메타버스 섹터 중에서도 P2E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지만 한글과 컴퓨터는 지금 저점이 잡혀 있어서 고 의견이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10가지 종목들 고엔스탑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메이드와 일동제약은 스탑 의견 주셨고요. 나머지 8가지 종목들은 고 의견인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편에 올라와 있는데요. 한번 매니저님이 골라보실까요? 네, 제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종목 상담 의미가 있나요? 당연히 우리 시청자님
당연히 의미가 있죠. 네. 주식을 장 좋을 때만 공부해야 되나요? 주식 시장 안 좋을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발전이 네.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종목 상당 의미가 있나요? 유유하셨는데 확실히 그 집중하시고 종목 상담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뭐 다 울고 있으면 아무런 발전이 없습니다. 우리 카쪽님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매수가는 92,700원에 3,000주 있습니다. 네. 봐주세요라고 남겨주셨는데요. SK 하이닉스 92,700원에 매수하셨는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많이 빠졌습니다. 이것도 네. 뭐 오늘 또 2% 빠지면서 종목 그 시장이 좀 안 좋은데요. 당연히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대형주는요 환율에 확실히 민감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크로 시황에 민감해서 그냥 환율이 올라가니까 외국인들이 환차손을 우려해서 국내에서 돈을 뺀 거예요. 근데 돈을 빼다 보니까 제일 많이 산 거를 그 말 그대로 제일 많이 뺄 거 아니에요. 네. 그냥 평균적으로 어떤 종목은 1% 들어가 있고 어떤 종목은 3% 들어가 있고 이런데 이제 돈을 다 빼버리면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당연히 외국인 비중이 높다 보니까 빼다 보니까 그런 비중이 높아서 이제 더 많이 빠진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시장의 하락 요인 중에 또 대표적인 게 하나가 우리나라와 외국인들의 기준금리가 똑같아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와 미국의 기준금리가 똑같아져서 그 한국은행이 다음 달에 금리를 0.75 이상 올려야 우리나라가 환차손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음 달에 연준이 0.5에서 0.75 올린다고 했으니까. 네. 근데 우리나라는 또 한국은행이 가계부채 때문에 아마 고민이 많을 겁니다. 금리를 안 올리면은 외국인들 그 자금 빠져나가고 막상 또 금리를 올리면 지금 작년, 재작년에 영끌하신 분도 많잖아요. 네. 변동금리로 아파트 산 사람들 굉장히 많고요. 근데 뭐 은행 대출 매니저님 40%밖에 안 되는데 그게 뭐 문제가 되나요? 하는데 사업자 담보대출로 캐피탈 저축은행에서 사업자만 내면 LTV를 막 80%까지 해주는 데가 많았어요. 예전에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그게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금리가 더 높아져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그러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가 30%고 그다음에 아파트 가격이 뭐 10억이면 한 4억까지 내려가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말 그대로 LTV를 막 80%까지 받은 아파트는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이 다음 달에 가계부채를 중심으로 둘 건지 이건 제 생각인데 과연 가계부채를 중점 좀 볼 건지 아니면 환차손을 우려한 외국인들을 더 중심으로 볼 건지의 차이인데 저는 그 부실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하더라도 금리를 강력하게 올릴 거로 봐요. 그러면 오히려 우리나라 금리 올리면 영끌하신 분들은 어렵겠지만 주식시장은 더 좋을 수 있다. 그런 관점으로 말씀드리면서 SK하이닉스도 만약에 그러면 환차손 우려가 줄어들면 외국인들 매수가 다시 들어올 거고 그러면 당연히 큰 대형주 위주로 들어올 수 있어요. 수급이. 그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업황과 상관없이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네. 네, 오늘 시간 관계상 종목 상담은 SK 하이닉스만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요. 오늘 방송이 끝난 후에도 또 이창원 매니저님을 만날 수 있는 공개 방송과 또 공식 밴드가 준비되어 있잖아요. 네. 자, 뭐 할 얘기가 많은데요. 뭐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금방 시간이 지나버렸습니다. 오늘 뭐 너무 시장이 안 좋고요. 여러분들 많이 실망하셨을 거. 아까 이제 댓글에 딱 나왔잖아요. 뭐 지금 뭐 하면 뭐 하냐. 근데 여러분들 이런 심리가 많을 거예요. 뭐 지금 그 시장도 안 좋은데 뭐 주식 공부해서 뭐 하냐. 뭐 종목 추천해서 뭐 하냐. 종목 상담해서 뭐 하냐. 이런 그 심리가 많이 있으실 건데요. 그러면 시장 제일 좋을 때만 주식 공부하고 해야 되나요? 나중에 그 기회가 있을 때 잡으려면 미리미리 준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5시 공개 방송 많이 오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매일매일 새벽에 그죠? 제가 오늘 주식 밴드에다가도 뭐라고 올려놨냐면 초심을 잃지 마라. 초심을. 초심을 잃지 마라고 올려놨어요. 물론 제 주식 밴드에 많이 보세요. 한 8,600명 정도 계시기 때문에 정말 많이 매일경제 시청자분들이 보고 계신데 확실히 시장이 좋을 때는 정말 많이 보고 댓글도 엄청 많이 달리는데 네. 시장이 안 좋으면은 참여도가 좀 떨어져요. 네. 왜냐하면 이제 꼴 보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주식 자체를. 근데 이럴 때일수록 더 공부 열심히 해서
그래야 또 기회도 준비하는 자한테 있는 거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이따 공개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